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들에 비슷한 질문이 계속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 4가지에 직접 답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계산을 바꾸는가? 둘째, 지난달 다룬 환율 반전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가? 셋째, 워런 버핏의 후계자 체제는 최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넷째, 세제 개편안은 지금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는가? 4가지 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내용만 담았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개혁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으로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뀐다는 겁니다. 보험료율이 9%에서 13%까지 올라갑니다. 한 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8년에 걸쳐 나눠 오릅니다.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동시에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라갑니다. 이건 2026년부터 한 번에 적용됩니다. 덕분에 기금 소진 예상 시점도 늦춰졌습니다. 기존 2년 2056년에서 2년 2071년으로요. 여기까지가 실제로 확정된 개혁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 화에서 다룬 조기 수령, 감액률과 연기 수령 증액률, 이 숫자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1년 조기 수령마다 여전히 6%씩 깎입니다. 1년 연기 수령마다 여전히 7.2%씩 늘어납니다. 개혁안이 바꾸는 건 이 감액률이 아니라 그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면 기본연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같은 6%를 깎여도 원래 금액이 크면 깎이는 절대 금액도 커집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의 증액분도 그만큼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연기 수령의 매력도가 예전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방향성이고 정확한 금액은 개인 가입 기간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액 조회 서비스로 직접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2번째 질문, 환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원달러 환율이 석 달 전 1561원에서 1420원대로 급반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으니 지금 실제로 어떤지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 확인된 수치는 1424원에서 1430원 사이입니다. 즉 그때 나온 안정세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흐름 자체가 바뀐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유로 꼽히는 건 2가지입니다.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역 기초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챙길 부분이 있습니다. 원화가 안정되면 해외 자산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부풀려지던 수익도 줄어듭니다. 그동안 환율 덕에 좋아 보였던 계절하면 이제는 종목 자체의 실력을 다시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이제 3번째 질문, 워런 버핏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저번 화에서 그렉 아벨이 새 최고 경영자로 취임했다는 소식을 다뤘습니다. 취임 직후 첫 13F 공시에서 보유 종목을 42개에서 29개로 줄였다는 것도 함께 다뤘습니다. 그 이후로 큰 변화가 더 있었는지가 이번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극적인 추가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3,440억 달러 규모의 현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새로운 대형 인수나 큰 매도 발표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오히려 의미 있는 신호로 봅니다. 경영자가 바뀌었는데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저번 화에서 말씀드린 결론과도 이어집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원칙은 사람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 이제 마지막 4번째 질문, 세제 개편안 진행 상황입니다. 정부는 8월 3일에 2년 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입법 예고 기간으로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치고 9월 3일 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심의 전 단계라는 뜻입니다. 내용 중에 새로 확인된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70%로 올립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년 2028년부터 80%까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실거주 1주택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은 그대로지만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세율이나 공제 한도, 시행 시기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여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온 숫자를 최종 확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질문에 답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개혁은 가맹률 숫자는 안 바꾸지만 연기 수령의 매력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환율 안정세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버핏 체제는 경영자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신중한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아직 진행 중이라 확정 전까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니 뉴스는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가야 한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아서 다음에 또 이런 후속 질문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는 매주 정책과 종목 흐름을 정리한 만원 레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시면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 못 다룬 다른 후속 질문들을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